전라북도의 오늘을 읽습니다. 노컨 뉴스 전북의 오늘.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전라북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시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K푸드 그리고 먹거리를 키워드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김춘진 국회의원으로 소개를 많이 했던지라 사장님이란 호칭이 아직은 조금 낯선데 정치권을 떠나서 지내신 시간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람된 시간이었다. 지금 예. 현재도 하는 일이 공익적 가치가 크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무척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이제 공사는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수급하는 역할이 메인 업무죠. 네. 근데 저희 공사가 1967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가 이제 겪는 것이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죠. 산업화가 되면. 네. 이게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어촌 지역을 잘 살게 할 것인가 해서 농어촌 개발공사로 1967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식품산업 수출 업무까지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 있는데 역시 저희 이 공사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그리고 유통 개선을 통해서 국민 먹거리의 수급 안정과 식품 산업을 육성을 해서 잘 사는 농어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그러한 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 어떤 역할과 기능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정치인이셨다가 지금은 경영인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옷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든 기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일을 찾아서 하는데 과연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가. 이게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 전염병이 생겼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봉쇄를 했죠. 근데 우리는 5분의 4의 곡물을 수입해 먹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간 이 봉쇄령이 오래 갔더라면 우리는 먹을 게 없죠. 수입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요즘에 기후변화, 기후위기지 않습니까? 몸으로 느껴지죠. 네, 그래서 여섯 번째 생물의 멸종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기후변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먹거리의 생산, 수급에 당장 차질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농수산식품이 참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군인의 국방의 의무를 마치러 간 우리의 청년들이 먹거리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2021년에 SNS 올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네네. 자, 우리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이 공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상급식 법안을 내서
문제를 일으켰던 또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자해지라고 네. 우리 군인들의 공공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 공사가 현재 11개 사단에 네. 3개 부대를 시범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고 또 장기적으로는 보다 좋은 양질의 그런 먹거리를 국방용으로 바치러 간 사람들이 식도락을 즐길 수 있게 하면은 결국에 전투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방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군급식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 그리고 휴게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저희 이 공사의 공공급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자재를 조달합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공공기관에만 역시 역할을 하겠다. 네. 이런 자세에 따라서 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유통구조 개선이잖아요. 유통구조 개선은 지금 유통비가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2021년에 사장으로 와서 온라인으로 송아지를 경매를 했어요. 처음 있었던 건가요? 아마 예, 예. 지구촌에 처음 있는지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꽃을 네. 온라인 경매하고 달걀을 온라인 경매하고 그래서 국정과제로 받아들여져서 11월 31일 날 온라인 도매 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그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죠. 네네. 아마 법도 곧 통과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야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그 먹거리,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네요. 네. 아주 중요한 예. 부분이죠.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네. 바로 그런 걸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기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식량 안보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주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그 기후 위기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탄소 중립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닌 뭐 필수라고 봐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먹거리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 노력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그 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이 기후 변화를 막겠다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될 필수 사항이죠. 기후 변화가 오면은 먹거리가 가장 위기라고 그랬죠. 네. 첫 번째로 위기가 닥치는 것이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밥 세 끼 먹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31%가 거기서 나와요. 유엔이 발표한 통계입니다. 네네. 자, 먹는 데서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가 먹거리를 심하게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2021년 3월에 사장으로 와서 4월 달에 ESG 선포식을 하고 바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죠. 자, 땅속에 들어있는 탄소를 네. 우리가 이용을 했잖아요. 석탄을 캐서 이용하고 원유를 캐서 이용하고 그 결과 공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받아들인 태양에서 받아들인 열을 우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결과죠.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즉, 이 바다가 뜨거워지고 또 바다가
CO2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산성화돼요. 탄산염이 됩니다. 그리고 빙하가 높고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땅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탄소를 우리가 캐서 이용한 결과죠. 네.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해서 이 저탄소 농법 또 저탄소 양식 수산물이나 이런 건 저탄소로 양식한 네네. 그런 수산물을 먹자는 거죠. 네. 예. 즉 땅 속에 들어있는 이 탄소를 공기 중에 노출을 작게 시키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같은 농법, 이 논을 갈고 밭을 가는 경운 농법보다는 네. 땅 속에 들어있는 탄소를 이 공기 중에 노출하는 비경운 농법이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유기탄소가 땅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비호감 땅이에요. 그래서 네네. 요즘에는 밭을 갈지 않는 농법.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은 네. 이게 아산화질소가 많이 생성이 돼요. 예. 1년에 지구촌에서 약 1억 톤의 질소질 비료를 써요. 그런데 이 아산화질소를 쓰게 되면은 온실 효과가 탄소보다 258배가 높아져요.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작게 쓰자. 그리고 농약을 작게 쓰자.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예. 자, 우리게 질소질 비료를 타면 강으로 들어가서 강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바다로 들어가면은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강에는 요즘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남조리에서 생성이 돼서 이 강 주변에는 에어로졸이 이렇게 공기 중에 날아가서 오염된 이러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농법이 아닌 저탄소 농법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그다음에 저탄소 양식업으로 생산한 어패류, 그리고 해조류가 탄소 흡수가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우리 해조류 많이 먹자. 그리고 운반할 때는 자 벙커 시운화 때문에 이게 탄소 배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과정에서 예. 예. LNG선이라든지 가스 운반선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텃밭을 갖고 와서 직접 채취해서 먹는다면은 그만큼 유통 과정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리고 가공 처리할 때 이왕이면은 친환경 에너지 쓰고 이왕이면은 거기에서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용기를 좀 덜 쓰고 그다음에 과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재에서 발생되는 또 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포장 하지 말고 심각하죠.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충동 구매하지 말고 이렇게 저탄소 농법이나 저탄소 양식업 그리고 해조류 등을 이왕이면은 구매를 할 계획을 잘 세워서 네. 적절한 양을 구매해서 적절한 양을 요리를 해야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기류에서 소고기나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 식품이라든가 네. 뭐 콩으로 된 대체 대체육. 식품들 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양을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네. 맛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안 남겠죠. 그런 음식물 쓰레기 것들을 같죠. 보급하기 위한 네. 노력을 지금 그래서 확대해 나가고 계신 현재 거죠. 예. 이제 이걸 저탄소 식생활이라고 그래요. 예. 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약 30개 국가에 550여 개 기관이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텍사스 주에서는 네. 제가 10월 14일 날 거기 방문을 했는데 주 하원 의원이 그 결의안 저탄소 식생활 날을 10월 14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저한테 전달하기도 했죠. 그만큼 지구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케아는 아마존 회사도 저희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예. 그 블란스에 있는 까르푸 회사, 예. 그다음에 알리바마, 이베이라든가 이런 굴지의 회사들도 이런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울시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리고 전 교육청이 다 참여했고 예. 또 한전이라든가 인천국제공사 이게 많은 또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곳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 그리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그리고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또 농수산대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전국 시군 지역이나 뭐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저탄소 실천을 위해서 그렇죠. 많은 군산에 사업들 하시는군요. 군산의 유명한 빵집도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친환경 농법, 친환경 유통 예. 관련해서 이제 환경 실천을 위한 방법들을 노력을 해 나가고 계시고요. 또 분야를 좀 바꿔서 요즘 뭐 해외에서 K-팝뿐만 아니라 그 K-푸드 뭐 그 대표 식품이 또 김치잖아요. 그렇죠. 네, 김치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그 공사에서 글로벌 김치의 날 이 재정 확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추진 배경과 그간의 뭐 성과들 말씀해 이 주시죠. 김치하면은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겠어요? 김치? 그렇죠. 예.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랍 진영이 하마스하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양 국가가 옛날에 튀르키예의 그 지배를 받던 땅이죠. 네. 이 국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을 했고 2000년이 지나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 시리아니 뭐 이런 나라들도 오랫동안 이 나라 없는 국가가 없는 걸로 했는데 양 민족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예요. 그리고 아랍인들은 알라신을 믿는 거죠. 종교가 정체성을 지켜왔죠.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입니까? 당근 할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온 것은 저는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자랑스럽게 우리의 그 음식 문화, 그 우리의 대한민국 음식 문화는 양념류의 문화죠. 10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장류. 그래서 네. 이 우연하게 그런 야채류하고 이렇게 버물려 놨다가 이게 이제 오래돼서 발효가 된 거.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의 발견이 저는 김치라고 봅니다. 이게 중국에서 파우차이다에서 자기네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지난번에 올림픽 선수단 또 월드컵 선수단한테 저희 공사에서 이 김치를 보냈는데 왜 자기 나라 김치를 보내느냐고 난리 났어요. 왜 자기 나라 거다. 중국 건데. 네, 그렇게 중국이 주장을 하나요? 오리진인데 네. 왜 대한민국 그 공산당 뭐 기관제를 비롯해서 네티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죠. 자 그만큼 이 자기 나라 거라고 주장. 또 일본은 또 기무치라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죠. 그만큼 탐나는 문화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음식 문화는 튀김의 문화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름에 튀기잖아요. 고온에서 튀기면 새로운 물질이 나서 아주 맛있어요. 미생물이 다 죽고 없죠. 자, 서양의 음식 문화는 뭐예요? 설탕에 절이는 문화죠. 설탕이 고장이기 때문에 역시 미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 산과 바다와 들이 어우러져 있고 온대지방이니까 각종 산해진미가 있고 이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 발효식품에 아주 천국이 됐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우리가 좋은 음식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것은
750만 제2동포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소울푸드다. 이것은 단지 식품으로서만 우리가 수출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코리안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이 김치다.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해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이에 그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미국에 1,0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영주권,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150만 분이 안 돼요. 주재원까지 합쳐야 한 250만 명 이렇게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우리 국력으로 보나 또 그 유권자 숫자로 보나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이때 미국의 김치데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도를 했는데 우리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원에서 김치 날이 통과됐고 나는 일본이나 중국 개원들이 굉장히 회방을 놓을 줄 알았는데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수도에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워싱턴 DC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를 싸고 있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세계 경제 수도인 뉴욕, 그다음에 뉴저지, 미시간, 캘리포니아, 그리고 조지아, 텍사스, 또 하와이주. 너무 많은 그다음에 지역에서. 네. 또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다 말씀하시기가. 아니 이제 네. 캘리포니아에 이제 프로턴시 예. 거기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예. 김치데이를 통과시켰고 또 예. 브라질의 상파울루시에서 7선의 노무라 의원이 있어요. 노무라 의원이 제가 직접 만나서 이 설득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과시켰죠. 그래서 하원을 이 상파울루 시를 의회를 통과시켜서 김치의 날이 제정이 됐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국가 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킹스턴 왕립구에서 하원을 통과시켜 가지고 김치의 날을 제정을 했죠. 제가 직접 시장도 만나고 또 의장도 만나서 영국은 이제 관수봉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시키는지를 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서 선포했죠.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시가 이제 수도인데 거기에서 시장하고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다른 많은 이제 국가들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김치의 날을 제정 확대를 위해서 세계로 뛰고 계시군요. 그렇죠. 네네. 미국의 헬스제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김치. 네. 그다음에 인도의 렌틸콩, 그리고 그리스의 요거트, 그다음에 스페인의 올리브유, 일본의 나또 이렇게 5개 식품이 뽑혔는데 예. 역시 우리 자랑스러운 김치죠. 이제 김치는 제게 발효식품은 결국에 이제 새로운 물질이 생기잖아요. 발효를 하게 되면. 네네. 그다음에 독성 물질이 분해가 돼요. 그리고 대사에 좀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김치를 먹으면 자기 건강에 좋은 거죠. 그리고 속이 굉장히 편해요. 장이 아주 편합니다. 예. 뭐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사랑하게 되면 아마 푸틴이 김치 애호가였더라면 전쟁을 절대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나 이 아랍인들이나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네. 지구촌에 김치를 많이 먹는 문화를 형성시킨다면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침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반만 년 동안. 바로 이 김치 먹고 그런 거죠. 이 성품이 김치 덕분이다. 그렇죠. 네,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나 뭐 공사에서 굉장히 김치의 전 세계 글로벌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서양인들의 김치에 대한 소비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역시 이 부수적인 효과로서 이제 김치가 많이 팔리게 되죠. 그래서 네. 미국의 2011년에 한 280만 불 정도치가 팔렸는데 네. 금년 8월까지 해서 3천만 불이 넘었어요. 그 누계가 아니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만. 한 해에. 그래서 예, 예. 연말까지는 예. 아마 한 5천만 불 이렇게 4천만 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역시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지역에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김치 수출이 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한국의 농수산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꼭 우리 인류가 필요한 것이 탄소 넷제로 캠페인, 이거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건데 먹거리에서 이렇게 지구촌에 이러한 운동을 펴므로써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이 김치데이를 만들면 김치가 이렇게 우수하고 한국의 농수산식품이 이렇게 자랑스럽다 네. 하게 되면은 한 농수산식품뿐만 아니라 K-컬처를 많이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또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만큼 우리가 지구 환경에 좋은 거면은 미국의 이제 아마존이나 코스트코나 뭐 이렇게 대형 그 마트장에 가보면은 거의 다 이 목재로 이게 디스플레이하는 게 다 돼 있어요. 팔레트도 다 목재예요. 예. 이게 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트는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도 그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마트를 찾을 때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내 건강도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하고 있는 일들 정말 많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소개하기 어려운 그 점이 너무 아쉽고요. 끝으로 우리 도민들과 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역시 우리 전북은 농도입니다. 우리 농업은 상당히 어렵죠. 네. 예수님 시대 때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먹거리 여기에 어떻게 하면은 푸드테크를 가미해서 IT, AT 또 AI 뭐 여러 가지 우리 첨단 그러한 창의적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나간다면은 이제는 우리 이 농수산식품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북이 그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 우리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현재 농수산식품 수출이 작년에 120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일본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한 농수산식품은 555억 불에 가깝죠. 대한민국의 무역 역조는 거의 먹거리에서 다 일어나요. 그런데 참고로 네덜란드를 보면은
우리보다 인구는 3분의 1뿐이 안 돼. 영토는 40%예요. 그러나 1,450억 달러의 농산식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무역 흑자의 80% 이상이 농산식품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네. 이제 1,000억 불 시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불 시대로 나가자. 이렇게 하려면 역시 IT 또 인공지능 또 우리 빅데이터라든가 BT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잘 사는 대한민국 네. 또 지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전북은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말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 농수산식품 수출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 경제가 또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서 앞으로도 정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